순살 아파트 파문 점점 커지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크게 커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갈 때까지 가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요 정치판으로도 옮겨 붙을 겁니다. 예, 이게 그만큼 말입니다. 아주 민감한 상황입니다. 집값에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순살 아파트 파문이라고 제가 이미 제목을 달았어요. 파문이라고 달은 것은 일파만파 된다는 거예요. 파문이라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돌을 강에 탁 던지면 예, 파문이 팍 일잖아요. 일파만파 퍼지잖아요. 지금 보세요. 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간 아파트 무량판 구조단지 전수조사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93곳의 집주인이 떤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예, 민간 아파트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무량판 구조단지가 처음 시작된 게 2017년입니다. 2017년부터 시작해서 전수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293곳인데 여러분 그냥 단순히 말입니다. 293곳 이러니까 굉장히 적어 보이시죠. 제가 봐도 적어 보입니다. 예, 293곳밖에 안 돼. 예, 2017년부터면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예, 7년 동안인데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곳이 예, 단지로 보시면 됩니다. 단지. 단지면 엄청나죠. 단지면 엄청납니다. 예, 뭐 한 개 단지에 아파트 동이 몇 동 있을까요? 뭐 적으면 3동, 4동도 있을 수 있지만 많으면 뭐 예, 이게 100동, 200동, 300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조사가 된다면 집주인들 엄청나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여러분 이미 공사 중인 것 같은 경우 105개 단지인데 여기야 뭐 수정을 하면 되겠죠. 공사 중이니까 아직은. 공사 중이니까 보수공사도 하고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입주가 된 곳 어떡합니까? 188개 단지. 야, 여기는 제가 봐서는 예,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올 거예요. 왜냐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보강철근이 빠진 아파트가 지하주차장뿐만 아니라 아파트 본체에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집값은 와장창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단지 수도 많아요. 188곳이나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미 발표된 곳 있죠. 이미 발표된 것. 이미 발표된 것도 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93개 단지가 또 있습니다. 993개 단지. 그러면 293개 단지하고 91개 단지가 포함이 되면 384개 단지입니다. 384개 단지. 야, 이 가구수로 하면 저는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엄청날 거라고. 이게 결국은 말입니다. 예, 저는 이 파문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시장이 이게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요. 2017년부터 조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무량판 구조가 2017년부터 허가가 됐으니까 그때부터 조사를 한다고 하면 야, 이게 시장에 미칠 영향이 블랙스완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블랙스완까지도. 왜냐하면 이게 말입니다. 예, 검단, 인천의 검단 신도시 GS 건설이 진 예, 순살 자이 아파트 있잖아요. 이거는 전면 재시공으로 갔거든요. 전면 재시공으로. 앞으로 이들은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예, 이게 민간 아파트에 대한 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거며 예, 이게 공공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저는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터질지 지금 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예, 무량판 구조라는 게 예, 지금 시장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집이 순살 아파트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쳐요. 집값 어떡할 거예요? 안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구조입니다. 예,
이게 그렇게 됐을 때 예, 시장에 다가오는 충격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말입니다. 전수조사에서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 그리고 공공아파트 91개 단지 조사를 내서 보강철근이 빠진 아파트를 조사해서 발표를 하면 그 다음은요 이제 반응이에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기본적으로는요 여러분 당연히 보수 비용이 예, 지금 보수가 돼야 될 거고요. 또 여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손해배상까지 나와야 될 겁니다. 이거는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한 번도 이런 일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조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보수 비용은 당연한 거고요. 보수 비용은 손해배상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파장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게다가 이게 윤석열 대통령 마저도 2017년 예,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는 것은요. 시장의 파문을 정치권으로 가져갈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가져가게 되면 시장의 예, 파급 효과가 더 커질 겁니다. 저는 경제에까지 너무 크게 영향을 미칠까 사실은 굉장히 두렵거든요. 아마 건설사들의 주가가 지금 와장창 무너지고 있잖아요. 뭐 그나마 예, 조금 말입니다. GS건설 같은 경우는 회복해 가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게 앞으로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건설사들로 파장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다음 문제가 뭐가 생기나 하면요. 여러분 지방건설사 미분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분양이. 예, 미분양이 6만 8천 가구가 넘습니다. 그러면 지방건설사들은 혹은 지방에 예, 아파트를 지은 중앙건설사들도 돈이 묶여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돈이 묶여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다가 이제 순살 아파트에 대한 어떤 보수 비용이나 손해배상이 같이 맞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 그뿐입니까? 부동산 PF 대출까지 맞물리면요. 이게 파문이 커진다는 게 그겁니다. 부동산 PF 대출만 하더라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1분기 기준으로 131조 6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심각한데 지금 보수 비용이나 손해배상 비용까지 만약에 청구가 됐을 경우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저는 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마무리될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이미 정치권까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예, 정치권까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라 저는 이게 생각보다 심각할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시장의 충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봐서는 시장의 충격이라는 게 언제 어느 때 터질지 모르는 게 시장의 충격인데요. 그 충격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커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블랙스완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런 블랙스완이 터지면 무섭다는 생각도 저는 가끔 합니다. 무섭다는 생각도.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좀 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켜봤을 때 그 위험도가 얼마나 크냐는 아마 예, 좀 더 시간이 가봐야지 알겠지만 예, 분명한 것은요. 건설사에게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나쁘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순살 아파트가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다는 것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예. 네, 우리 한번 상황을 지켜보면서 또 어떻게 우리가 움직일 것인지 정리를 해 가야 된다. 그 생각을 오늘도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